네, PS4탑 8회차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새해 복 다들 많이 받으세요. 오늘이 설날 당일인데, 참 놀랍게도 제가 이거를 세 번째 녹화하고 있는데, 8일날 일단 녹화할 때는 내일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했고요. 어제 녹화할 때는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세 번째 똑같은 걸 이제 찍고 있다 보니까 좀 기분이 묘하네요. 아무튼 잡순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다룰 거는 골드 DP의 모든 거를 다룰 예정이에요. 골드 DP에서 좀 유명한 문제들이 이렇게 한 세 개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컴퓨팅 문제들이고 어 이러한 웰론 문제들을 다지고, 그리고 그래프랑 DP에 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가끔씩 뭐 백준 태그 같은 거 보면 뭐 트리에서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뭐 이런 거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좀 얘기가 있고요. 그래프랑 DP가 굉장히 좀 유사해요. 뭐 DFS랑 탑다운의 형식이랑 굉장히 비슷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좀 되게 어려워요. 그 골드급에 있는 거의 모든 내용을 다 다뤘거든요. 안 들어가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뭐 비트 마스크를 이용한 거, 뭐 웹판원 순앱, 뭐 이런 거 마이너한 거 한두 개 빼고는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지식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겠죠. 기본 티어가 오늘은 다 골드부터 시작하니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뭐 8회차만 또 듣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분이시라면 이 강의를 바로 듣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뭐 안 될 거는 없지만 DP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조금 가지고 오는 걸 좀 추천드리고, 뭐 백준에서 실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문제 한 4-5개만 풀어 오시는 걸로도 충분할 거예요. 혹은 제가 4회차에 그리디랑 DP를 좀 다뤘는데 그 DP 강의를 조금 보고 오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뭐 인터넷 자료를 보고 오셔도 될 것 같고, 아니다, 나는 수학적 실력이 매우 훌륭해서 그런 건 필요가 없다, 그럼 뭐 바로 들으셔도 무난하겠습니다. 뭐 제가 앞에 얘기한 걸 다 하고 오셔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사실. 배낭 문제만 해도 그 서강대학교 알고리즘 수업 때 다루는 주제거든요. 근데 제 기억상으로 이거를 한 수업이 1시간 15분이니까 1시간 15분 동안 거의 배낭 문제를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얘는 안 나왔고요. 얘도 나왔는데 그 서강대 알고리즘 수업에 얘도 거의 수업 하나를 잡아먹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무튼 이 주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두 시간 안에 휘릭휘릭 지나가니까 어, 한 번에 이해가 되기 쉽지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되시면 인터넷에 좋은 자료 있으니까 1차적으로 좀 인터넷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인터넷이 별로다, 뭐 그럼 디스코드 질문 게시판을 좀 이용하셔도 좋고, 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으니까, 뭐 어떠한 루트를 통해더라도 조금 이해를 조금, 그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뭐 디스코드 질문 게시판 같은 거를 좀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골드 수준의 DP를 다 다룬다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강의가 그렇게 어렵지만 이것만 좀 잘 소화를 해낸다, 그러면 앞으로 당분간은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막힐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코딩 테스트에서는 솔직히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거의 안 나와요. 제가 뭐 코딩 테스트는 좀 많이 안 봐가서 모르겠지만 한 4-4개 정도 그냥 문제만 대충 읽어봤거든요. 근데 뭐 거의 그래프 위주로 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코딩 테스트에서 DP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도 않아가지고 막힐 일도 거의 없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대회 많이 치러요. 네, 이번 5월 달에 당장 K512컵이라고 학교에서 대회를 치르고요. 그리고 7, 8월에 뭐 현대모비스, 뭐 삼성 대회 뭐 이런 거 있는데, 거기서도 아마 높은 확률로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현대모비스 예선을 뚫었을 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문제가 하나 나왔거든요. 예선 2번 문제, 2개 나왔는데 하나는 좀 어려웠는데, 그 쉬웠던 문제는 오늘 다룰 요 내용보다 훨씬 더 쉬웠어요. 어, 그래가지고 좀 쉬운 대회, 아니면 뭐 코딩 테스트 같은 걸 치를 때 오늘 배운 것만 좀 잘 익히고, 아니면 그리고 조금 백준에서 좀 여러 문제를 풀면서 다진다면 막힐 일이 이제 거의 없으니까 조금 힘내주셔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처음 주제부터 들어가면 배낭 문제예요. 갑자기 뭐 뜬금없이 문제부터 들이대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곧 배낭 문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줄력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문제를 다 읽으셨다라고 좀 가정을 하면 원래 문제가 NP 하드예요.
이게 NPR들 좀 컴퓨터 공학에서 좀 많이 들을 텐데 정확한 표현은 안 하겠지만 정확하게 이게 뭔지는 설명을 안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2의 n승을 가지는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최적해가 뭐냐면 아, 최적해가 지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어 그러니까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없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non determined 폴리노미얼 알고리즘이었나? 뭐 아무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 다항 시간의 알고리즘이 증명되지 않은 알고리즘이란 거예요. 뭐 발견되지 않은이라고 좀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다항 시간 알고리즘이 없다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이거를 가져가거나 안 가져가거나 브루트포스로 좀 되게 오래 걸리는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만 배낭의 크기 제한 k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배낭의 크기 제한이 뭐 500만 뭐 이런 거면 답이 없어요. 뭐 1500만 이런 거면 답이 없고 아니면 뭐 실수여도 좀 답이 없습니다. 뭐 3.14 뭐 이런 거여도 쉽지가 않습니다. 뭐 무리수면 짤 수가 없고 그냥 이거를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로 해야 되는데 이게 크기 제한이 있고 이게 다 보시면 알겠지만 입력이 다 정수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다 잘 나눠 떨어지면 다인라이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ONK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알고리즘을 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요 다음과 같은 DP식을 세울 거예요. 어 뭐냐면 인덱스는 이 물건 현재 물건을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5가지 물건이 있죠. 지금 요 물건을 선택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이 물건을 차례차례 이제 우리가 선택할 건데 A를 가져가든지 안 가져가든지 B를 가져가든지 안 가져가든지 이렇게 선택을 할 거거든요. 근데 한 번 지나간 건 안 봐도 되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인덱스가 0이라고 하면 내가 얘를 고를 건지 안 고를 건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W는 지금 내가 얼만큼의 여유 공간이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 10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었으면 A를 담지를 못하겠죠? 근데 뭐 15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으면 뭐 담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걸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앞으로 이 가방에다가 담을 수 있는 최적의 가치, 최대 가치를 X라고 잡는 거예요. 다시 DP 인덱스 W는 DP 인덱스 W를 X라고 잡는 건데 현재 인덱스 번째 물건을 결정해야 돼요. 얘를 가져가든지 안 가져가든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현재 배낭에는 W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내가 앞으로 요만큼의 최선의 선택을 해가지고 앞으로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는 최대 가치를 뭐라고 한다고요? X라고 하겠다고요. 해주고 이걸 가지고 예시를 좀 들어보면 맨 처음에 인덱스는 0이에요. 그러니까 얘부터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얘를 이제 담을 건지 안 담을 건지부터 결정을 해야 되고 현재 가방의 여유 공간은 15가 있네요. K만큼 그냥 가득 차 있으니까 K만큼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앞으로 담을 수 있는 가치는 모르잖아요. 이게 문제 사실 정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두는 겁니다. 0번째 인덱스, A번째 물건을 살펴봐야 되고 현재 배낭 얼마나 남았는지 15kg 남았죠? K만큼의 여유 공간이 남았을 때 담을 수 있는 최대 가치가 무엇일까요? 를 수식으로 나타낸 게 요거고 우리는 이제 뭘 구해야 돼요? 이 물음표 값을 구해야 되겠죠. 이게 정답이니까. 그러면 얘를 이제 전이를 시켜야 되겠죠. 얘를 이제 어떻게 퍼뜨려 나갈 건지가 이제 좀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DP 인덱스 K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현재 이거를 조금 나중에 보고 밑에서부터 이제 좀 보면 현재 0번째 인덱스 그러니까 즉 A를 고르거나 안 고르거나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 여유 공간은 15만큼 있고 내가 만약에 얘를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얘를 만약에 담든 안 담든 다음 선택지는 이제 B인 거니까 이제 인덱스는 하나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여유 공간은 12만큼이 줄어들겠죠. 3으로 변하겠죠. 여기서 12만큼 빼서. 그렇죠? 대신 우리는 몇의 가치를 얻어요? 4의 가치를 얻죠. 이렇게 변할 수 있겠죠. dp 1,3 플러스 4 혹은 어떻게 될 수도 있겠어요? 얘를 그냥 안 고른다라고 생각하면 인덱스만 하나 올리고 중량 그대로죠. 안 담았으니까 가치도 그대로일 겁니다. 아무것도 안 더요. 그쵸? 그래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dp 0,15는 어떤 식으로 전이가 될 수 있겠다? 물건을 골랐고 12만큼 빠졌어요. 중량이. 대신 가치를 4만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물건도 안 고르고 가치도 안 오르는 dp 1,15 이거 두 개의 최대값이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다시 일반한 게 요거예요. dp 인덱스, k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현재 무게가 a고 가치가 b인 거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게에서 a만큼 빼면 되겠죠. 인덱스는 하나 올리고 그리고 가치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b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혹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A를 선택도 안 하고 가치도 안 올린 그냥 요 상태로도 우리가 전이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보면 식은 이렇게 나오겠죠. 인덱스는 무조건 하나 올려주고 다음 물건을 살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물건을 고를지 안 고를지에 대한 판단은 이미 끝냈으니까 인덱스는 무조건 하나가 올라가고 중량을 A만큼 없앤 대신 가치를 B만큼 올리던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던가. 이렇게 그냥 식을 세우면 되겠죠. 맨 처음 식은 0번째 인덱스부터 봐야 되고 중량 K만큼 남았으니까 맨 처음 식은 이렇게 두고요. 그냥 코드로 옮기면 돼요. 뭐 예전에 봤던 탑다운 DP를 쓸 건데 무게가 0이 되는 무게가 0 미만인 경우에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경우겠죠. 당연히 말이 안 되니까 음의 무한대를 리턴을 하고요. 이 인덱스가 n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내가 다 봤어요. A, B, C, D, E를 다 봤어요. 그리고 현재 인덱스가 여기에요. 그러면 뭐 물건을 담을 수가 있는 게 없으니까 무조건 0을 리턴하면 되겠죠. 무조건 0을 리턴을 하고요. DP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 겹치는 경우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미 계산을 하는 경우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리턴을 해야죠. 이것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경우가 아니면 실제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위에 있는 이 식을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식을 그대로 쓴 다음에 값 저장을 하고 리턴을 하면 되겠습니다. 되게 어려웠을 텐데 바텀업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텀업이 오히려 이야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바텀업으로는 약간의 식을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는 이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 가치였어요. 근데 약간 바꿉시다. 지금 이 상태에서 가질 수 있었던 최대 가치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맨 처음 상태를 보면 이거는 당연히 똑같아요. 현재 0번째 인덱스를 보고 중량이 K까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배낭에 담을 수 있었던 최대 가치는 몇이요? 0이죠. 애초에 물건을 고르지도 않았고 중량 꽉 차 있어요. 근데 담을 수 있었던 현재 배낭에 담을 수 있었던 최대 가치는 몇이에요? 0이죠. 앞으로 담을 수 있는 최대 가치는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담을 수 있었던 최대 가치는 0이에요. 하나가 바뀌었어요. 아까 탑다운은 어떻게 했어요? 미래에 내가 현재 이 상태에서 담을 수 있는 최대 가치를 이렇게 재기적으로 구했다면 바텀업은 어떻게 한 거예요? 현재 요만큼이 있어요. 현재 요만큼이 있었을 때 이미 담을 수 있었던 최대 가치를 DPX의 값으로 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현재 0번째 인덱스를 보고 있고 중량이 15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 이걸 골랐어요. 아까랑 똑같이 이제 A를 골랐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인덱스를 하나 올리고 중량이 하나 줄어들겠죠? DP 인덱스 1,10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0,15에다가 플러스 4한 값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15는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이것 값을 그냥 그대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개로 이제 업데이트가 될 수 있겠죠. 아까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식을 보면 DP 1,3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원래 있는 값이 더 크면 원래 있는 값을 그대로 유지해야 돼. DP 0,15에다가 4를 더한 값을 이렇게 업데이트 할 수가 있는 거죠. 혹은 물건을 고르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현재 있는 값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DP 인덱스 K는 W는 A만큼 줄어들고 가치가 B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던가 아니면 고르지 않으면 그냥 인덱스만 하나 올려져 있는 상태로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이 되게 어렵죠. 그래가지고 한번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표로 일단 보면 맨 처음에 이게 0이랑 15가 좀 거꾸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가방에 0만큼 담았다라고 좀 해볼게요. 0번째 인덱스를 보고 있어요. 그럼 배낭에 담을 수 있는 가치는 당연히 0이겠죠. 0인데 다음에 12,4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12,4를 업데이트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중량을 12만큼 투자하면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4의 가치를 얻을 수 있죠. 이렇게 4를 업데이트를 해준 거예요. 혹은 중량을 아예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물건을 고르지 않았으면 그냥 중량의 변화는 없겠죠. 중량의 변화도 없고 가치도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표가 업데이트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1,11을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1,2를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자, 물건을 0에서 고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0이 나오겠죠. 만약에 여기서 물건을 골랐어요. 그럼 1의 중량이 올라가서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2로 변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안 골랐을 때 4고 물건을 골랐을 때 6으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4,10도 업데이트를 해봅시다. 물건을 골랐어요. 4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10만큼 올라가거나 아니면 고르지 않고 그냥 0으로 두던가. 얘도 마찬가지로
4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 4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가치가 플러스 10만큼 올라가던가 아니면 투자를 안 하고 그냥 2로 남아있던가. 얘는 4를 투자해서 10을 더 하고 싶은데 못 투자하죠. 이거 이미 배낭을 초과해버리죠. 그래서 얘는 여기 업데이트는 안 되고 그냥 밑으로 내려오기만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이 좀 중요한데 1,1을 업데이트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보면 0에서 물건 안 고르면 그냥 그대로 0이에요. 물건을 고르면 어떻게 되죠? 1이죠. 여기 0이랑 이제 1이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요 2 입장에서도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이 2에서 물건을 고르면 어떻게 안 고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2죠. 물건을 고르면 어떻게 되죠? 3이죠. 이 두 개가 지금 겹치죠. 근데 겹치는데 우리 DP 값은 뭐라고요? 현재 담을 수 있는 가치의 최대 값을 저장을 한다고요. 그러면 1을 저장을 해야 될까요? 2를 저장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당연히 2를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2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따져보면 여기 10, 12도 그냥 물건을 안 골랐을 때 10, 물건을 고르면 몇이죠? 11이에요. 물건을 안 고르면 여기는 12, 물건을 고르면 몇이죠? 13이죠. 여기 두 개가 겹치죠. 큰 값을 당연히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12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467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마지막 2,2도 똑같은 방법으로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안 고르면 0이고 고르면 2인데 3이 더 크죠. 밑에서 내려온. 그래서 3이 그냥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안 골랐을 때 2, 골랐을 때 4, 얘가 제일 큰 값이죠. 그래서 4 이렇게 두는 거고요. 안 고르면 3, 고르면 5인데 여기 있는 10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10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쭉 다 식을 갱신을 하면 이렇게까지 갱신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값을 찾으면 되겠죠. 당연히 14가 정답이겠다. 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 있는 걸 수식화한 거예요. 보면 맨 처음에 0이고 W는 키예요. 그랬을 때 물건을 골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덱스는 당연히 하나 올라가고요. 중량이 하나 빠졌을 때 가치를 B만큼 올려주면 되겠죠. 그거의 최대값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냥 원래 있던 값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원래 있던 값이 더 큰 게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예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만큼 이제 업데이트를 해봤자 2인데 그냥 원래 있던 값 3이 더 컸죠. 그랬을 때 작으면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 맥스의 함수 의미 이거고요. 물건을 고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되는 거죠. 이거를 그대로 그냥 포문을 두 번 돌려가지고 코드를 이런 식으로 짜면 정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보다 한 2배 정도 빨라요. 그래서 바텀업이 제가 지난번에 그 4회차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바텀업이 약간 더 빠르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텀업이 좀 빠른 거를 이제 확연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코드 관련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면 이제 남은 중량이 0 미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랬을 때만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요. 요거 두 개는 그냥 원래 있던 식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DP 값은 마이너스 1로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다 마이너스 1로 초기화를 한다라고 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큰 값을 저장을 하는 건데 마이너스 1은 가장 큰 값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최소값이 뭐 0에서 이제 업데이트 커지든 말든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사실상 없는 쓰레기 값으로 좀 취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다 이제 업데이트를 해준 다음에 DP식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맨 마지막 인덱스에서 여기서 가장 큰 값을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정답을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또 그러네. 이거를 슬라이드 쇼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형아 펜 됐네요. 그래가지고 복습을 좀 하면 요건데 하나는 탑다운이고 하나 바텀업이에요. 바텀업은 이미 담을 수 있었던 최대 가치고 바텀업은 그리고 탑다운은 앞으로 가능한 최대 가치를 두고 이런 식으로 DP를 짜면 이제 5NK만에 이제 시간 복잡도로 이거를 이제 해결해낼 수 있었죠. 왜 이제 5NK냐는 거는 뭐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표가 애초에 K 곱하기 N이었잖아요. 그쵸? 표가 K 곱하기 N이어서 5NK라고 조금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거 시간 복잡도 분석하거든요. 그때 다시 생각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유사 다항 시간 안에 어떠한 물건을 담아야 되는지 안 담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빠르게 해낼 수 있다. 이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식을 쓰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써야 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한정적인 상황에서만 쓸 수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다양한 곳에 쓰여요. 물론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생각보다는 다양할 때 쓰여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정보가 최대값인데 이게 경우의 수 같은 것도 담을 수 있거든요. 뭐 아니면 반대로 뭐 이게 지금 최대값인데 최소값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뭐 이게 뭐 빈 값을 담으면 최소값으로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종류의 정보가 주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무게, 뭐 가치,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시간, 뭐 가치,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뭐 비슷한 거겠죠. 이런 거를 고르거던가 고르지 않던가를 해야 되면 이 배낭 문제, 냅색 DP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LIS인데 이거는 뭐 한 줄 요약이랄 게 없어요. 말 그대로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 수열을 만들면 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가장 긴 증가하는 거는 10, 20, 뭐 30, 50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점점 커지는 순서대로 만드는 적절히 선택해가지고 분분 수열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n이 100만이니까 n 로그 n에 해야 된다라는 문제예요.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 n제곱 알고리즘부터 좀 살펴볼게요. dpx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거예요. 길이가 x를 가지는 부분수열의 마지막 값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말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길이가 4인데 길이가 4인 부분수열이 이렇게 3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맨 마지막 끝값만 조금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맨 마지막 끝값이 6이잖아요. 그러면 dp4는 몇인 거예요? 6인 거예요. 왜 이거를 최소값을 저장을 하냐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뒤에다가 7 같은 걸 붙이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8인 거는 의미가 있을까요? 뒤에다 7 못 붙이니까 의미가 없죠. 뒤에가 9인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죠. 근데 가장 작은 값이 뒤에다가 어떤 숫자를 붙이기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가장 유리한 값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어느 길이의 특정한 부분 수열이 있을 때 내가 뒤에다가 이 x라는 값을 업데이트를 할 때 붙이기 이제 유리한가 안 유리한가를 조금 알기 위해서 최소값을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dp 0 값은 지금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마이너스 인피니티 값을 넣는 게 좀 유리할 수도 있어요. 방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자연수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거지. 만약에 자연수가 아니라 음수 같은 게 나오면 뭐 마이너스 무한대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인피니티 값으로 처리를 해두면 돼요. 왜 인피니티라고 하면 애초에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최소값이라고 하면 최소값의 항등어는 뭐예요? 이거잖아요. 양의 무한대를 두면 그냥 항등원이니까 그냥 항등원으로 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수열이 있을 때 요러한 수열에서 가장 증가하는 부분 수열을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뭐 저희 이건 눈으로도 풀 수 있죠. 10, 20, 30, 40 하면 되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DP로 구할지 이걸 표를 통해서 한번 구해보면 맨 처음에 DP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0에서 인피니티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10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10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정보가 0이랑 나머지 다 인피니티였죠.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알 수가 있냐면 길이가 0짜리인 부분 수열이 있는데 그거의 끝이 0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길이가 1인 부분 수열이 있는데 이거의 값이 인피니티예요. 나머지도 다 인피니티인데 우리가 여기서 10짜리를 뒤에다가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뒤에다가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0 뒤에다가는 10을 붙일 수 있어요. 그쵸? 증가하죠. 0에서 10은 증가해가지고 이건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인피니티 값 뒤에다가 우리는 10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감소해 버리니까 불가능해요. 우리가 그럼 알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길이가 0이고 수열이 끝인 부분 수열이 0이 있으니까 여기 뒤에다가 내가 10을 붙여요. 그러면 길이가 1이면서 수열의 끝이 10인 부분 수열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0인 거 바로 오른쪽에다가 이 값을 뭘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0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20을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면 이 dp식을 보면 0이랑 10이 있잖아요. 아까 여기 인피니티였어요. 지금 20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된 건데 현재 길이가 0일 때는 끝의 최소값이 0이에요. 길이가 1일 때는 끝의 최소값이 10이에요. 2부터는 무한대예요. 그러면 0 뒤에다가 20 붙일 수 있죠, 우리. 그쵸? 그러면 우린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어요? 길이가 1이고 끝이 20인 부분 수열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1일 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다가 20을 붙일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겠다? 길이가 2면서 길이가 2면서
맨 끝이 20인 부분 수열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한대 뒤에는 20을 붙일 수가 없죠. 감소하는 수열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20을 만들 수 있고요. 여기다가도 20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dpx가 뭐였죠? 우리 최소값 저장하는 거죠. 당연히 10을 저장하는 게 유리하겠죠. 부분 수열이 길이가 10인 게 뒤에다가 뭐 나중에 15 같은 게 나올 때 업데이트를 하기가 편하지 20 같은 거 나오면 15 못 붙이잖아요. 그쵸? 가장 작은 값을 저장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대로 10을 두고요. 여기 값만 인피니티를 20으로 수정해가지고 dp2 20만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을 보면 이제 5를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보시면 또 여기까지만 좀 써드리면 원래 0, 10, 20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길이가 0, 1, 2인 부분 수열이 각각 끝에 최소값이 0, 10, 20이란 거예요. 뒤에다가 5 붙일 수 있죠. 얘는 가능해요. 근데 10은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감소해버려요. 그래서 얘는 못 붙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감소해버려서 다 못 붙여요. 여기서부터 싹 다 못 붙이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길이가 1인 부분 수열 5짜리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는 이 5를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30을 업데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요. 원래 여기 인피니티였는데 30이 됐죠. 근데 지금 요 업데이트가 되는 과정을 좀 잘 살펴보면 우리 이거 가장 최소값에다가 업데이트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값이 지금 여기서 25로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하면 30뒤에는 25 못 붙이죠. 대신 20뒤에는 25를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바로 25 업데이트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내가 x를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면 x 이상이 되는 최소의 인덱스를 들고 온 다음에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15를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면 15 이상이 되는 최소의 인덱스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거를 15로 그냥 바꿔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가 볼까요? 15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니까 얘가 그 20 뒤에는 15로 못 붙여요. 그쵸? 근데 5 뒤에는 15를 붙일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길이가 2인 부분수에 15라는 걸 알 수가 15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쵸? 마찬가지로 40도 여기 인피니티였는데 40 이상인 최초의 인덱스가 요거였죠. 이거를 40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랑 같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dp식을 다 업데이트를 했어요. 어떻게 업데이트 하는지도 알고. 그러면 길이가 5, 길이가 6인 부분 수열은 무한대니까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까지 알 수 있다? 길이가 4인 부분 수열이 반드시 존재함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문제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제곱 알고리즘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값의 최소값 이렇게 하고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x 이제 배열 순서대로 업데이트를 할 건데 x 값을 업데이트를 하려면 요 dp 테이블에 x 이상인 최초의 인덱스를 찾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뭘로 바꿔치기 하면 돼요? x로 바꿔치기를 하면 위에 있는 대로 요 dp의 정의를 잘 충실히 재현을 하면서 이 dp 테이블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겠다. n제곱의 시간으로. 예,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 다 무한대로 초기화해주고요. 초기 값은 0으로 둔 다음에 dp 값이 요 어레이 값이 요 현재 값을 초과하는 dp 값이 나오면 그 값을 현재 값으로 바꿔주고 그냥 브레이크 이거를 n제곱번 반복을 하면 되겠죠. 근데 아까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n로그 n만 통과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 초과가 나는 모습이에요. n로그 n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는 여기를 조금 잘 봐주는 거예요. dp 값이 x 이상인 최초의 인덱스를 찾는 건데 우리 이거 아까 보면 이거 n제곱번으로 폼은 2번 돌려서 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찾았죠. 이 부분을 우리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dp 값은 잘 보면 아까 위에서 표를 잘 보면 이거 오름차순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항상 오름차순이에요. 오름차순으로 업데이트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름차순이고 그리고 x 이상의 최초의 인덱스는 x의 이거 로어 바운드랑 똑같은 의미 아니에요? 제가 6회차 때 얘기했듯이 x 이상의 최초의 인덱스는 x의 로어 바운드라고 우리 정의하기로 했고 이거 이분 탐색 이거 뭐 내부 라이브러리 쓰든 뭐 매개변수 탐색으로 찾든 이거 로그 n에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인덱스 찾는 거를 이분 탐색을 곁들여 가지고 로그 n에만 찾으면 그냥 O n 로그 n 알고리즘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어레이 i보다 그 이상의 최초의 인덱스를 찾아요. 그 값을 어레이 i로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bisect left를 이용해서 요 현재 업데이트하고 싶은 요 x 값의 x 값 이상의 최초의 dp의 인덱스를 찾아요.
그리고 그 인덱스를 현재 x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인피니티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이제 불가능한 거니까 그 전 인덱스를 찾아가지고 출력만 해주면 빠른 시간 안에 n로그 n 시간 안에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복습을 하면 dpx는 v로 정의를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x 길이의 부분 수열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끝 값의 최소 값을 v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좀 복습을 하면 왜 최소 값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음 값이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데 그 값을 뒤에다가 붙이려면 현재 맨 끝 값이 가장 작을수록 좋겠죠. 그래가지고 최소 값을 v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dp 테이블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현재 내가 x를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면 x 이상인 값을 찾은 다음에 이거를 그냥 여기 x 이상인 값을 찾은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떼어버리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2, 5, 7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4를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면 이 뒤에다가 4를 붙이면 내가 부분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 5값 대신 4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거를 빠르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분 탐색을 곁들여가지고 4 이상의 인덱스를 이분 탐색으로 찾고 거기다가 현재 있는 값을 업데이트만 해주면 됩니다. 언제 써야 되냐라고 하면 굉장히 한정적인 상황에서만 쓸 수 있고요. 실제로도 그래요. 이거를 쓰는 경우가 한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일단 LIS의 정의대로 가장 증가하는 부분수를 뽑아내야 될 때 당연하지만 그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열이 있을 때 정렬을 그러니까 이거를 움직이는 거를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얘를 이제 정렬하려면 최소한으로 내가 무언가를 움직이고 싶어요. 근데 이미 정렬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정렬되어 있는 것들을 가장 많이 하고 싶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가장 증가하는 부분 수열이죠. 이렇게도 가능하겠고요. 여기 PPT에는 안 적었지만 또 하나 있다면 굳이 있다면 뭐 이렇게 점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찍혀 있어요.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네, 이거를 대각선으로 무조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가장 긴 점들의 집합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X축이 그냥 뭐인 거예요? 인덱스고 Y축이 그냥 값인 거겠죠. 그냥 그냥 요 있는 값들이 뭐 하면 돼요? 가장 증가하는 부분 수열을 이루면 되죠. 이것도 LIS로 빠르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연습셋에 하나 들어가 있고요. 네, 이것도 연습셋에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뭐 만나시면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이면서 가장 광범위한 데 쓰이는 것이 레인지 DP예요. 보시면 이것도 되게 간단해요. 행렬 곱셈 순서. 행렬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연산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이제 구하라는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행렬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행렬 연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행렬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진 않아요. 그냥 행렬은 그냥 문제에서 나오는 거고 행렬이 뭔지에 대한 이해는 필요가 없고 행렬 연산의 규칙만 좀 이걸 보시고 오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5초 후에 출발할게요. 네, 이번에는 DP를 구간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지금까지 문제 풀어본 거 보면 막 DP10 같은 거 보면 DP 다 인덱스 같은 거 하나 했고 막 상태값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인덱스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고 특정한 구간을 DP로 잡는 거예요. 위에서 보시면 얘는 뭐예요? 어느 한 행렬을 전부 이렇게 곱하는 데 필요한 연산 최소값이잖아요. 그 어느 한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 이 특정한 구간 A부터 R까지의 최소값을 DP로 잡는 거예요. DP, L, R은 뭐인 거예요? 요 L부터 R까지 연산을 하는데 최적으로 연산을 하면 요만큼 값이 나온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요 범위를 아주 내가 가장 훌륭하게 계산했을 때 나오는 최소 연산 횟수를 DPLR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냐면 내 마음대로 DPLR에서 이걸 쪼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만큼의 최저값을 이미 내가 계산을 해놨고 만약에 요만큼의 최저값을 내가 이미 계산을 해놨다라고 하면 요만큼의 최저값을 다 더한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하는 코스트가 되겠죠. 그 코스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어떻게 해주면 돼요? 모든 요 LR 구간에 대해서 다 쪼개보면
그중 가장 싼 값이 최저값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떤 LR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DPLR 값을 구하고 싶어요. 대신 LR보다 작은 값은 전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 요만큼의 최저값은 요만큼의 최저값도 알고 요만큼의 최저값도 알고 뭐 요만큼의 최저값도 알고 그냥 전부 다 아는데 얘만 모른다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요렇게 자른다고 했을 때 요만큼 요만큼 계산하고 이거 두 개 합치는데 최소값, 여기를 자른다라고 하면 이만큼 이만큼 구하고 이거 두 개 합치는데 최소값. 이걸 모든 경우에 대해서 LR 사이에 있는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다 해본 다음에 그거에 최소값을 정하면 이건 DPLR의 최소값이 아닐까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이것도 표를 통해서 이용을 하면 맨 처음에는 0부터 1까지는 그냥 0번째 행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1부터 2까지는 또 첫 번째 행렬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냥 이미 행렬이 주어져 있는 거는 코스트가 0이겠죠. 그래서 000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의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현재 지금 0, DP0, 1 값을 알고 현재 1, 2 값을 알죠. 근데 저희가 0, 2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0, 2는 어떻게 쪼갤 수밖에 없어요? 그냥 0, 1이랑 1, 2로밖에 못 쪼개죠. 그래서 0, 1 계산하는 코스트, 1, 2 계산하는 코스트에서 얘네 두 개 합치는 코스트, 이거겠죠? 이거 두 개 합치는 코스트를 이렇게 더하면 그게 반드시 최저값일 거예요. DP0, 2는. 마찬가지로 얘도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DP0, 3, 얘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0부터 3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쪼갤 수 있을까요? 1로도 쪼갤 수 있고 2로도 쪼갤 수가 있겠죠. 만약에 1로 쪼갠다라고 하면 0부터 1까지 계산하고 1부터 3까지 계산한 다음에 얘네들을 합치는 코스트 0, 1, 3의 그 행렬 차원에 곱을 해주면 되겠죠. 이거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로 쪼갰을 때라고 가정하면 0부터 2까지 내가 최적으로 계산한 값이랑 2부터 3까지 최적으로 계산한 값이랑 얘네 두 개를 합치는데 드는 비용 V0, V2, V3. 네, 이렇게가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최소값 아닐까요? DP0, 3은.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작으니까 이거를 이제 90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DP0, 3을 마찬가지로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0, 3까지밖에 없어서 그런데 만약 0, 4가 있어요. 근데 0, 4로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0부터 1까지 계산한 값이랑 1부터 4까지 계산한 값의 최저값이랑 거기서 얘네 두 개를 합치는데 최저값, 혹은 2, 2로 두고 그거의 최저값, 이거를 3, 3으로 두고 이거의 최저값, 이거 세 개 중에 하나가 반드시 0, 4의 최저값 아닐까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0부터 내가 행렬 끝까지 반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식을 세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이게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DPLR인데 요 LR의 차이가 2부터 n까지 이제 차례차례 늘려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시작점, 끝점을 정하고요. 그 사이에 있는 k에 대해서 DPS는 DP 시작 끝은 뭐예요? 이거를 분할한 거랑 그걸 합치는 데 드는 비용을 이렇게 포문 3개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죠. 이러면 n 세제곱에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구간 DP 중에서 조금 어려운 형태기는 한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쉬운 문제들도 많고 어려운 문제도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한 상황에서 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연습에 많이 넣어놨으니까 어느 구간을 커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구간에서 최소값을 얻고 싶다던가, 뭐 아니면 내가 이건 약간 연습 스포인데 어느 문자열을 내가 특정 규칙으로 만들고 싶은데 뭐 이 구간을 이 구간의 최적을 내가 알아요. 그랬을 때 뭐 하나 추가된 거에 최적값, 뭐 요거의 최저값에 대한 이거 두 개의 관계식을 뭐 DP로 나타낼 수 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한 구간을 보통 저희가 DP 하면 그 상태값을 하나만 잡았잖아요. 뭐 인덱스 같은 거 제외하면 뭐 여기 뭐 체력이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아까 배나무자처럼 뭐 무게가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뭐 아까 LIS처럼 최소값이 뭐지? 길이가 들어간다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 상태값을 뭐 여러 개로 잡을 수 있다. 여러 개로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어떤 구간을 잡을 수도 있다 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한 배낭 문제 3개를 다뤄봤는데 쉽지가 않아요. 아까 배낭 문제, LIS, 그리고 아까 행렬 곱셈 순서인데 각각 기본 난이도가
상당하죠. 대신 실제로 해보면 되게 큰 도움이 돼요. 이게 그리고 이런 거 이제 한번 하다 보면 기본적인 DP 문제는 좀 쉬워지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직접 구현을 해보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번까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연습 문제 3개인데 각각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배랑 문제 하나 있고요. 범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 문제 하나 있고요. 그리고 LIS 한 문제 넣어놨습니다. 3개 랜덤으로 섞어놨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연습 4번부터 6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제 그래프랑 DP에 대해서 나갈 건데 한 1분만 쉬었다가 유튜브로 어차피 올라가실 테니까 이제 1분만 조금 오른쪽으로 뒤로 가길 조금 해주시면 제가 오겠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잠깐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잘 들린 것 같으니까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몇 분이 지났죠? 42분이 지났네요.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이걸 찍었을 때는 1시간 걸렸거든요, 여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1시간 반 걸려서 2시간 반에 컷했어요. 그래서 2시간 반 걸렸는데 이게 찍을 때마다 계속 시간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좋으면서도 나쁠 수가 있겠네요. 맨 처음 찍은 버전으로 하면 약간 천천히 해가지고 조금 이해될 시간이 조금 많으셨을 텐데 이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3번째 찍는 거니 되게 귀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빨리빨리 넘어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랑 DP 여기를 할 때는 이제 살짝만 천천히 할 테니까 네, 앞에 너무 빨리 나간 것 같으면 빨리 나갔다라고 좀 생각이 드시면 뭐 지문하기라던가 뭐 그런 걸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프랑 DP에 대해서 나가겠습니다. 이게 되게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좀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비슷해요. 그래프랑 DP. 이렇게 다르다라고 느끼시나요? 네, 되게 비슷해요. DP랑 그래프가. 보시면 아까 이거 냅색이잖아요. 아까 냅색인데 아까 이게 무게가 1이고 밸류가 2일 때 어떻게 됐었죠? 이렇게 이제 갔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이제 현재 가치가 4인데 무게를 이제 하나 늘리고 가치가 이제 2 늘려서 6만큼 간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가만히 있던가. 이게 간선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2라는 거는 이게 뭐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2로 이렇게 가는 간선이 있는 거예요. 뭐 간선을 2라고 둘까요? 그쵸? 이렇게 가는 간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핀트가 다르지만 물론 이건 최소 뭐 약간 핀트가 약간 이게 좀 애매하지만 다르지만 굉장히 유사해요. DP가 전이 되는 게 그래프에서 간선이 하는 역할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DP 요 상태 현재 4만큼 썼고 내가 배낭의 무게를 그리고 현재 인덱스가 3인 거는 이거 그냥 노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이렇게 다 노드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노드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첫 번째 배낭의 무게 첫 번째 물건이 요거라면 이러한 노드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러한 노드들이 이렇게 다 있는 거죠. 이렇게 무게가 2로 둬야 되겠구나. 무게가 2면서 요 간선의 길이가 1이고 안 고르는 경우니까 간선의 길이가 0이고 뭐 이러한 간선들이 다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DP가 그래프처럼 생겼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프에서 DP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DP가 굉장히 그래프랑 유사하다며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마치 DP를 하듯이 조금 탐색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이클이 없을 경우는 무조건 가능해요. 그리고 훌륭합니다, 되게. 사이클이 없는 경우에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기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보통 DAG, 트리에서 좀 많이 쓰이죠. DAG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간선의 방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간선의 방향이 있고 대신 얘네들끼리 사이클은 이렇게 이루지 않는 거예요. 이건 사이클이 아니죠. 대신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뭐 이거는 사이클을 이루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DP가 이게 무한 루프를 타기 때문에 안 됩니다. 뭐 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일로 가고 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일로 가고 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얘로 가고 이렇게 무한 루프를 도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반 그래프는 안 되고요. DAG 방향 비슷한 그래프 혹은 트리는 보통 이렇게 간선을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지정하진 않지만 보통 루트 노드를 내가 하나 잡고요. 루트 노드를 하나 잡고 이렇게 루트 노드에서 이렇게 가는 형식으로 내가 이렇게 방향을 지정을 해주면 이것도 뭐겠어요?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죠. 트리에서. 그래서 트리인 경우에는 사실 문제에서 주어져요. 뭐 많은 얘기 있잖아요. 정점이 n개고 간선은 n-1개이며 모든 간선이 연결되어 있다. 혹은 어느 정점과 어느 정점까지의 경로는 반드시 한 개만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트리인 경우는 문제에서 주어지는데 DAG인지는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문제 조건에서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위상 정렬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상 정렬은 그렇게 막 엄청 깊게 다루진 않을 거고 강의 맨 끝에 그냥 잠깐 달아놨으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문제 조건에서 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 해볼까요? 뒤에서 좀 볼 거지만 숫자 현재 이렇게 그래프에 노드가 있는데 여기 숫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숫자가 적혀 있는데 무조건 큰 숫자로만 좀 이동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작은 숫자로는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DAG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사이클이 있으려면 다시 여기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큰 숫자로 가는 건 가능한데 작은 숫자로 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클이 없구나. 이거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상 정렬을 사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뭐 없진 않은데 굉장히 드물고 보통 문제 조건에서 이 문제는 사이클이 없을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얼마 전에 디스코드에서도 질문이 올라왔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겠어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항상 최단 경로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최단 경로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경로가 계속 줄어들기만 해야 돼요. 이게 아니었나? 뭐 아무튼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게 내가 경로를 짜는데 무조건 최단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최단 경로가 있으면 이렇게 갈 때 반드시 계속 다 최단 경로로만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그거 아니에요? 사이클이 없지 않을까요? 사이클이 있으면 만약에 일로 갔다 일로 가면 이건 더 이상 최단 경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되잖아요. 항상 최단 경로만 움직이려면 뭐 최단 경로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움직이는 방향은 항상 일정할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지 못할 거예요. 간선이 음수가 아니라면 뭐 간선이 1 이상이라면 이런 경우도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 비순환 그래프, 사이클이 없는 경우라고 좀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조건에서 알아차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대신 위상 정렬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강의 맨 끝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왜 그리고 그렇게 막 크게 얘기를 안 하냐면 위상 정렬 플러스 나중에 이거는 뭐 영원히 보실 일이 없을 대부분의 분들이 보지 않겠지만 SCC라는 알고리즘이랑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뭐 사이클이 있으면 이거를 묶어가지고 그냥 하나의 간선을 보는 테크닉이 하나의 정점으로 보는 테크닉이 있거든요. SCC라고. 그래서 이거랑 보통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위상 정렬은 막 크게 다루진 않고 그냥 알고리즘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얘기가 길었는데 그래서 그래프 탐색과 DP의 차이를 조금 보고 이제 바로 문제를 볼 건데 보면 그래프 탐색 우리가 뭐 배웠죠 지금까지? 뭐 BFS, DFS 일단은 배웠고요.
기본적으로 BFS랑 DFS는 뭐냐면 일단 시간 복잡도가 5V 플러스 2죠. 5V 플러스 2면서 얘네들이 하던 거는 보통 뭐 정점이 연결되어 있나 이런 거 알 수가 있었고요. 근데 연결되어 있냐 안 연결되어 있냐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비지트 배열을 통해서 이거 방문했나 안 했나 방문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걸로 최단 거리 같은 것도 알 수 있었죠. 뭐 비지트 현재는 뭐 플러스 1 해가지고 현재 비지트 값 넥스트에다가 뭐 업데이트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BFS, DFS는 그냥 결론적으로 최단 거리를 찾는 알고리즘이었어요. 뭐 연결되어 있나도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단 거리 찾기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대신 어때요? 사이클이 없어도 가능해요. 사이클이 있어도 가능해요. 그쵸? 뭐 애초에 뭐 그쵸? 방문 처리를 하니까 우리가 사이클이 있어도 전혀 알바노였죠. 이거 뭐 다익스트라 정도 배웠죠. 그리고 다익스트라 또 뭐 배우셨지? 다익스트라랑 그 최단거리 알고리즘 플루이드 배우셨고 그리고 벨만 포드 배우셨을 거예요. 그쵸? 벨만 포드 이 정도 배웠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다익스트라는 어때요? 간선의 가중치가 얘는 1밖에 안 되는데 간선의 가중치가 뭐 K일 때, 뭐 간선의 가중치가 양수일 때 최단거리 찾아줬죠. 어, 간선의 가중치가 양수일 때 최단거리를 찾아줬는데 대신 시간 복잡도가 약간 비싸졌어요. 그쵸? 뒤에다가 로그 하나 붙었죠. 여전히 최단 경로밖에 찾지 못하고요. 로그가 붙어도. 그리고 얘는 최단 거리도 항상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음수 있으면 안 됐죠. 얘는 근데 얘는 음수가 있어도 돼요. 음수 사이클이 있어도 찾을 수가 있었죠. 대신 얘는 더 비싸졌어요. 5V2 뭐 혹은 5V 세제곱 이렇게 비싸졌었죠. 이렇게 비싸졌는데 DP는 사이클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 다 설명드린 건 뭐 사이클이 있든 없든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나마 다익스트라 정도가 음의 사이클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얘도 사이클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찾아줘요. 대신 DP는 그냥 사이클, 그냥 이런 형태가 있으면 안 돼요. 혹은 그냥 양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갱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버리니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대신 사이클이 없다면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를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시간 복잡도부터 얘기를 하면 BFS, DFS랑 똑같습니다. 요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뭐 간선의 가중치가 뭐 음수든 양수든 뭐 이렇게 되어있든 그냥 무조건 다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못하는 거면 뭐 이렇게 있을 때 여기까지 가는 거에 경우의 수 같은 것도 뭐 구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의 수 뭐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고요. BFS로는 이거 못하거든요. 경로의 수 구하는 거. 경로의 가지수 같은 것도 구할 수 있고 뭐 아니면 여기서 뭐 사탕을 준대요.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갈 때마다 사탕이 일씩 녹는데요. 그랬을 때 여기까지 배달할 수 있는 사탕의 최소 개수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응용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요. 보시면 사이클이 일단 없어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긴 한데 할 수 있는 일은 얘는 최단 경로 뭐 최단 경로 정도밖에 못하고 혹은 뭐 플루이드 같은 거 쓰면 뭐 최장 경로 같은 것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제한적이죠. 뭐 그래프끼리 뭐 뭐 노드끼리 연결되어 있는지 최단 경로 혹은 최장 경로 이 정도밖에 못 하는데 DP는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거를 모두 다 포함하고 뭐 경로의 개수 같은 걸 구할 수 있다든지 아니 뭐 특정 정점 간의 관계를 뭐 찾을 수 있다던가 아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같은 거 있을 거예요. 뭐 사탕을 얼마나 배달할 수 있는지 뭐 아니면 뭐 기름을 얼마나 덜 쓸 수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좀비가 창궐했고 여기서 좀비가 창궐했을 때 뭐 길을 막는데요. 뭐 길을 이런 식으로 막는다고 할 때 뭐 최대 며칠 만에 뭐 좀비에 감염된 도시의 수를 최대한 적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래프 탐색으로 꿈도 못 꾸는 거잖아요. 근데 DP 같은 거는 시간을 뭐 잘 세우면 그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걸 할 수가 있다. 시간 복잡도는 그래프 탐색도 다 빠른 축이에요. 여기 있는 거 다 빠른 축인데 DP보다는 약간 느려요. 이게 문제를 풀지 못할 정도로 느리다는 아닌데 다 5V 플러스 2고 뭐 다 엑스트라까지도 괜찮아요. 뭐 플루이드부터는 이건 못 쓰는 거에 많은데 괜찮아요. 대부분의 문제는 다 다익스트라 선으로 풀리니까 뭐 최단 경로를 푸는 수준까지는 그래프 탐색이 살짝 느리지만 이게 살짝 느리다라고 한 거지 뭐 이것 때문에 막 치명적으로 못 푼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DP는 무조건 그래프 탐색보다는 약간 빠른 축이에요. 그래가지고 DP를 만약에 내가 식을 적절하게 잘 세운다면 시간 복잡도 선에서 뭐 오버가 돼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되게 어려운 문제 뭐 예를 들어서 다이아 수준에 가면 뭐 최적화를 요구하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아니 아까 뭐 LIS처럼 뭐 이분 탐색 같은 걸 섞는 뭐 그런 테크닉을 요구하는 수준의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선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탐색을 할 수 있으면 DP를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보는 게 좋다라고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탑다운으로 하면 돼요. 탑다운으로 인덱스 대신 현재 노드의 위치, 현재 노드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미 방문한 값이에요. 그럼 그냥 리턴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방문하지 않은 값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 탐색하듯이 뭐 이런 식, 약간 이건 예시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 탐색을 한 다음에 현재 값을 저장을 하고 그냥 리턴하면 돼요. 탑다운이랑 굉장히 비슷하고 이거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이거 if visit 뭐 이런 걸로 바꿔버리는 거 뭐예요? 이거 그냥 DFS죠. DFS랑 유사한데 DFS랑 다르게 어떠한 값을 저장한다. 어떠한 현재 뭐 최대값, 뭐 경우에서 이런 값 같은 걸 저장하는 게 DFS랑 다르고요. 또 하나, 이 스테이트 같은 걸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우리 DFS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무조건 현재 노드만 저장을 했죠. 근데 여기는 뭐 현재 노드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노드인데 뭐 돈을 4원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최단 경로를 찾고 싶은데 여기에 뭐 돈이 4원이 있어야지 지나갈 수 있고요. 여기 뭐 돈이 2원이 있어야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럼 현재 돈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좀 중요하겠죠. 이런 것도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스테이트 같은 거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겠다. 뭐 그 정도가 가장 큰 차이점이지 그 뼈대 같은 거는 DFS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하냐라고 했을 때 문제를 조금 가져와 왔습니다. 욕심쟁이 판단하는 문제고요. 뭐 세 줄 요약 해놨는데 되게 간단해요. 시작점 내 맘대로 설정하고요. 도착점 내 맘대로 결정을 해요. 내가 최대한 많은 칸을 이동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최대한 많은 칸의 개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시작점, 끝점은 자유입니다. 대신 움직일 수 있는 게 이웃 칸으로만 움직일 수 있고요. 이웃 칸인데 여기 숫자가 다 적혀 있는데 이 숫자가 점점 커져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고 5고 1이면 이거는 못 가요. 3, 3도 못 가요. 무조건 숫자가 커지는 곳으로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최대한 많은 칸을 이동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네, 사이클이 있는지부터 찾아봐야 되겠죠. 사이클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항상 큰 숫자로만 올라가죠. 아까도 제가 약간 예시로 설명드렸는데 사이클이 있으려면 3에서 5로 갔어요. 다시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미 큰 숫자로 가면 작은 숫자로 내려가지 못해요. 숫자가 올라가면 다시 낮아지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즉 사이클은 존재하지 않아요. DP 상태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거는 뭐 아까 뭐 돈처럼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값을 저장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위치만 그냥 저장을 하면 돼요. 현재 내가 X칸에 있을 때 내가 앞으로 갈 수 있는 최대한의 칸 수를 저장을 해보도록 합시다. 가장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전이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웃 노드에 대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서의 최저값에다가 플러스 1 해주면 되겠죠. 그쵸? 이 칸을 밟은 거니까. 그쵸? 움직일 수 있는 이 노드들, 이웃 노드들에서 최대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그게 뭐겠어요? 최저값이겠죠.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뭐 이렇게 표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아까 백준 예시에 있던 뭐지? 그 문제 예제고요. 현재 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맨 왼쪽 위부터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의 개수는 몇이에요? 1이죠. 못 가죠. 얘가 가장 높으니까. 이거 색깔이 진할수록 더 높은 칸이에요. 일로도 못 가죠. 얘가 더 높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1입니다. 탐색을 종료하고요. 이 다음이에요. 얘를 이제 탐색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왼쪽은 1이에요. 왼쪽은 1인 건 알겠는데 오른쪽은 몰라요. 얘 몰라요. 그리고 밑으로도 몰라요. 그래서 얘랑 얘를 탐색을 해보는 거예요. 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못 가죠. 못 가죠. 못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의 값은 1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값이 오른쪽은 1이구나. 왼쪽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얘는 어때요? 왼쪽 못 가요. 오른쪽 못 가요. 위 못 가요. 근데 밑으로도 갈 수 있죠. 얘 지금 몰라요. 그래서 물음표로 두고 얘를 이제 탐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른쪽을 탐색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를 탐색하려니까 위로 못 가요. 네 방향 다 막혔죠. 그러니까 얘 DP 값은 몇이에요? 1이죠. 얘 그러면 DP 값은 뭐가 되겠어요? 얘에서 플러스 1한 2가 될 거고요. 그럼 아래의 값은 2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거의 맥스 값이 2죠. 여기서 1을 더한 3이 얘의 DP 값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 해나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해보고 넘어갈게요. 얘의 값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양방향을 다 봐줘야 되겠죠. 지금 여기 색깔을 칠해서 그렇지만 얘가 이 주변 4칸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얘가 제일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오른쪽에 밑에 있는 값을 보면 얘는 어때요? 다 막혔죠? 다 움직일 수 있는 값이 없죠. 얘는 1이에요. 그쵸? 얘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얘도 어떻게 돼요? 위, 아래, 왼쪽 다 막혔어요. 얘는 1이에요. 얘 윗값을 봐야 되는데 얘 윗값은 몰라요. 얘 윗값을 몰라가지고 나머지 살펴본 건데 오른쪽은 막혔어요. 못 가요. 아래쪽도 막혔어요. 못 가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위에 값은 1이 나왔네요. 왼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왼쪽 값은 우리가 아까 2라고 탐색을 했네요. 그럼 우리가 얘는 2를 탐색을 했으니까 밑에 있는 걸 탐색을 해야 돼요. 굳이? 탐색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얘의 최대값은 2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냥 바로 2를 리턴하는 거예요. 이거를 살펴보지 않는 거예요. 한번 간 칸은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왼쪽에 있는 거의 최대 2, 위에 있는 거의 최대 1. 2랑 1 중에 뭐가 더 크죠? 2니까 2에서 플러스 1한 3이 이거의 값일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뭐예요? 위는 3. 왼쪽, 아래, 오른쪽은 다 1이니까 이거의 최대값은 3이겠죠? 위로 가는 게 유리할 거고 여기서 자기 있는 칸을 합친 플러스 1을 하면 4. 이거의 DP 값은 4가 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끝났지만 내가 이거를 탐색하려고 한다 할 때 일로 다시 갔어요. 물론 방문은 못하지만 얘는 가장 작아서 이렇게 가진 못하지만 만약에 방문했다라고 쳐요. 그럼 이거의 값을 다시 이렇게 그래프 탐색을 해가지고 찾을 거예요. 아니요. 이미 4인 걸 찾았으니까 이 칸을 방문한 순간 얘는 4구나 하고 더 이상의 탐색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4 리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실제로는 가지는 못하겠지만 4를 바로 가가지고 불필요한 반복되는 그래프 탐색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식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DP 값은 다 마이너스 1로 초기화를 하고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은 나오지 않는 값이고요. 이렇게 n번 포문을 돌려가지고 시작점을 i, j라고 두고 이렇게 탐색을 하는 거예요. i, j인데 내가 이미 방문했던 지점이에요. 그럼 불필요한 그래프 탐색을 다시 하지 않고 그때 값을 리턴을 하고요. 가만히 있는 경우는 그냥 이 발판에 서 있고 그냥 위아래 이렇게 안 움직여도 그냥 1은 기본값으로 있죠. 자기 서 있는 발판이 있으니까 1을 기본값을 1로 두고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값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값이면 여기 값의 여기서의 최저의 값에다가 플러스 1한 값을 현재 있는 최저값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죠. 배열에다 저장하고 리턴을 하면 5n제곱 만에 모든 거를 업데이트를 하고 끝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풀리는 거를 알 수가 있겠어요. 한 문제를 더 해봅시다. 아까는 이 판다 같은 문제를 보면 현재 있는 값에다가 어떠한 상태값을 저장을 안 했죠. 그냥 우리 보시면 dpx 이런 식으로 됐었죠. 근데 이 문제는 살짝 달라요. dpx에다가 무언가를 더 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제를 조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좀 읽어보시면 간단하죠. 얘가 원리 아답터가 되면 얘 주변 사람까지 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최소한의 원리 아답터로 모든 칸을 다 커버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커버치는 최소 비용. 최소 원리 아답터의 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사이클이 있나요? 트리는 사이클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리는 사이클이 없으니까 그냥 DP를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DP 상태를 어떻게 정해야 하냐라고 하면 이 어느 한 칸에 대해서 상태가 두 개가 있어요. 얼리 아답터거나 얼리 아답터가 아니거나 두 개를 좀 쪼갤 수가 있겠죠. 현재 X칸인데 얘가 얼리 아답터가 아니면 사이클이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했죠. 내가 방향 이렇게 정해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뒀을 때 이런 트리가 있다라고 할 때 얘가 얼리 아답터가 아니에요. 얘가 얼리 아답터가 아닐 때 이 전부를 점령하는 최소 비용을 dpx0이라고 할 거고요. 얘가 x라고 하면 얘가 만약에 얼리 아답터예요. 얘가 얼리 아답터일 때 얘네들을 전부 점령하는 최소 비용을 dpx1이라고 합시다. 왜 이거를 굳이 얼리 아답터냐 얼리 아답터가 아니냐라고 나누냐면 얘가 얼리 아답터예요. 얘가 얼리 아답터면 얘는 꼭 얼리 아답터여야 될까요? 아니죠. 얘는 얼리 아답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얘가 얼리 아답터니까 그쵸?
근데 얘 만약에 자식이 얼리 아답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모는 어때야 되겠어요? 반드시 얼리 아답터여야만 하겠죠. 그쵸? 얘가 얼리 아답터가 아니면 얘도 얘가 멀리 아답터가 아니면 얘를 커버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겠어요? 얘는 반드시 얼리 아답터여야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얘가 얼리 아답터예요. 얘가 얼리 아답터라면 그냥 얘는 얼리 아답터든 아니든 상관이 없죠. 얘가 뭐 얼리 아답터든 아니든 상관이 없잖아요. 얘가 얼리 아답터든 아니든 얘는 반드시 얼리 아답터로 내가 만들어 버릴 거니까. 그렇죠? 아니 그 점령을 얘가 얼리 아답터인 순간 얘가 얼리 아답터든 아니든 얘를 반드시 점령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그래서 여기 DP 0이나 얼리 아답터든 맞는 값이든 그냥 아무거나 최소값을 가져와서 업데이트를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얼리 아답터가 아니에요. 근데 얘도 얼리 아답터가 아니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인생 망하죠. 얘는 반드시 얼리 아답터여야만 해요. 그쵸? 반드시 얼리 아답터여야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DPX0은 얘가 얼리 아답터야 되는 경우에 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가 얼리 아답터인 경우만을 이렇게 다 더해줘야만 할 거예요. 그래서 전일을 보면 이게 DP0 값이고요. DP1 값이에요. 얘가 얼리 아답터면 1의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맨 처음 초기 값은 다 0, 1, 0, 1 이런 식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얼리 아답터가 얘가 만약에 아니에요. 얼리 아답터가 아니면 얘는 반드시 어때야 되겠어요? 얼리 아답터여야만 하겠죠. 그래서 이것 값들의 합을 여기다가 저장을 해둔 거고요. 얘는 얼리 아답터예요. 얘가 얼리 아답터면 얘가 영향권 안에 있든 없든 상관이 없겠죠. 여기 둘 중 싼 값을 이렇게 둔 다음에 얘가 얼리 아답터니까 얼리 아답터가 기본적으로 1의 비용이 드는 거니까 플러스 1을 해줘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얼리 아답터가 아니면 얘 자식은 반드시 어때야 되겠어요? 얼리 아답터여야만 하겠죠. 그래서 이거들을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이 친구가 얼리 아답터라면 얘네들은 그냥 상관이 없겠죠. 뭐든 그냥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싼 값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가장 싼 값을 이렇게 둔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죠. 이거 DP 값이 살짝 잘못됐네요. 여기 0 값이 저장돼서 3,3이 돼야 되겠네요. 예, 여기 있는 값의 최소값인 1을 올라가고 여기 있는 값의 최소값인 0이 올라가고 여기 있는 값의 최소값인 1이 올라간 다음에 얘네들의 합에다가 플러스 1 값을 한 3이 dpx1이 될 거예요. min x0의 1의 합이 여기 1, 0, 1이네요. 그거의 합에다가 플러스 1 하니까 현재 dp 값은 3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에 나온 식을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파이썬 코드랑 C++ 코드랑 약간 다르게 짰어요. C++ 코드는 탑다운 형식으로 짰고요. 이게 아까 얘기한 x랑 현재 상태값을 둔 다음에 내가 이거를 탐방을 했으면 그냥 바로 그걸 탐방을 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현재 얼리 아답터가 아니라면 자식은 반드시 얼리 아답터여야만 하겠죠. 그리고 얼리 아답터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장 싼 값 아무거나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재기적으로 탐방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얘는 바텀업 형식으로 짰는데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0, 1 둔 다음에 그냥 자식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더해서 그냥 올라가도 되겠죠. 이렇게 재계적으로 탐색을 안 하고. 둘이 똑같은 코드예요. 둘이 똑같은 코드인데 얘는 약간 탑다운, 얘는 약간 바텀업 느낌으로 짰고 얘는 약간 탑다운 느낌으로 짠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답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DP의 시간 복잡도를 조금 살펴볼 건데, DP의 일단 시간 복잡도라는 거는 저희 항상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비곡 타임 컴플렉시티로 표현을 하는데, 이 5가 그냥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최악의 경우를 좀 살펴볼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모든 스테이트를 다 방문해 봐야 돼요. 아까 있는 욕심쟁이 판다를 좀 살펴보면 모든 그리드를 다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쵸? 모든 그리드의 개수를 다 살펴볼 거니까 그게 시간 복잡도에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그리드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이 모든 경우의 수, 이 화살표들 있죠. 다 살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들도 다 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의 개수를 V라고 하면 OV가 일단 들어갈 거고요. 이 화살표의 개수, 이
다르게 얘기하면 간선의 개수가 되겠죠. 이 간선의 개수도 다 더하면 이게 DP의 시간 복잡도가 될 겁니다. 예시를 좀 들어오면 냅색이라고 좀 하면 일단은 스테이트의 개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n 곱하기 k죠. 스테이트의 개수. 이게 있을 수 있는 경우에 쓰니까요. 우리 탑다운으로 짜든 어떻게 짰어요, 우리? 인덱스, 무게 이렇게 짰죠. 인덱스랑 무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겠어요? 인덱스는 최대 n개, 무게는 최대 k개니까 nk개가 있겠죠. 그리고 각각 스테이트당 뻗어나갈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한 개, 두 개가 있죠. 가져가거나 가져가지 않거나. 얘도 마찬가지로 가져가거나 가져가지 않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가지고 간선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스테이트 개수는 nk개인데 그게 각각 두 개씩 뻗어나갈 수 있으니까 최대 2nk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총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5nk가 되겠죠. 다 nk에 비례하니까요. 행렬 곱셈 순서의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될까요? 스테이트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최대 n 곱하기 n개가 되겠죠. 물론 2분의 n, 정확하게 2분의 n제곱개가 되겠지만 시간 복잡도니까 대략적으로 5n제곱개가 있다라고 좀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5n제곱개에서 어떻게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 LR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 얘를 업데이트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든 구간을 다 쪼개서 다 봐봐야 되겠죠. 여기 쪼개든 여기 쪼개든 여기 쪼개든 여기 쪼개든 여기 쪼개든 여기 쪼개든 다 이렇게 쪼개서 이 값을 다 일일이 다 계산해 봐야 될 거예요. 이 LR은 요 길이는 n에 비례하겠죠. n번 대략적으로 5n번 쪼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스테이트가 n 제곱개가 있는데 걔를 각각 n번씩 쪼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간선 개수는 n 세제곱이 되겠죠. 얘가 더 크니까 총 시간 복잡도는 뭐가 되겠어요? 5n 세제곱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회방 서비스의 시간 복잡도는 뭐냐면 스테이트 개수는 몇 개가 있겠어요? 노드 개수니까 n개죠. n개고 트리니까 요 연결되어 있는 간선은 몇 개겠어요? 이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네요. n-1개가 될 거예요. 그랬는데 각각의 스테이트마다 얘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니까 스테이트의 개수가 2개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선도 몇 번 타겠어요? 2배로 타겠죠. 그러니까 총 간선의 개수는 2배를 해주면 되겠네요. 스테이트 개수도 뭐겠어요? 얘가 원리 아답터거나 원리 아답터가 아니거나 2배의 경우가 있으니까 실제로 2n, 2n-1일 거예요. 결국에는 다 n에 비례하니까 시간 복잡도는 5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DP의 상태 전이가 마치 그래프에서의 노드와 간선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그래프의 노드의 간선을 DP에서의 상태의 전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이 두 개의 벽을 약간 허물 수가 있어요. 그래프에서 사이클이 없다라고 하면 그래프에서도 DP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프에서의 DP를 적용은 그냥 아까 그냥 일반적인 탑다운 DP를 하듯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프와의 별개로 LIS 같은 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DP의 시간 복잡도는 그 DP의 스테이트 그리고 걔네들이 얼마나 뻗어나가는지에 대한 개수로 시간 복잡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써야 되냐라고 하면 그래프 위에서 BFS나 다익스트라로 할 수 있으면 그냥 그거 쓰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 최단경로 찾을 거면 그냥 다익스트라 쓰면 되잖아요. 굳이 DP 같은 거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로 할 수 없는 경우를 구해야 돼요. 뭐 A부터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같은 구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에서의 사이클이 없다라고 좀 가정을 하면 혹은 뭐 트리 형태여가지고 내가 이거를 사이클이 없게 만들어 버릴 수 있으면 그 위에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값들을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상정렬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위상정렬이 뭐냐면 이 사이클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사이클이 있는지 없는지 탐지해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사이클이 없으면 뭐 그 없는 순서대로 큐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 5, 2, 3, 4, 6, 7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뭐 아니면 1, 2, 3,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면 이게 1이 보시면 1, 5 간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상정렬된 거는 반드시 1이 5보다 앞에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4, 6 이렇게 있잖아요. 반드시 4가 6의 앞에 있어요. 1, 7만 봐도 1이 연결되어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1, 5 5, 6 이런 것만 봐도 5가 반드시 앞에 있어요? 6보다 앞에 있죠. 이 간선 순서를 거스르지 않은 순서대로 정점을 정렬을 해줘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뭐 1, 2, 3 이렇게 있으면 이걸 어떻게 정렬해도 이 순서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거를 만족하려면 1, 2가 있어야 되고 이걸 만족하려면 1, 2, 3 이렇게 돼야 되는데 3이 1보다 앞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상 정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위상 정렬이 다 끝까지 성공적으로 되지 않으면 사이클이 있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현하냐라고 하면 정점에 인디그리를 저장해요. 인디그리라는 게 뭐냐면 요 들어오는 거 있죠. 요 화살표. 요거의 인디그리는 플러스 1인 거예요. 요 6의 인디그리는 몇일까요? 이 두 개가 들어오죠. 그럼 2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1에는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죠. 얘는 0인 거예요. 다 1, 얘도 1 들어오고 1 이런 식으로 인디그리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디그리가 없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얘는 그 정렬된 거에 맨 앞에 있어도 되잖아요. 그쵸? 얘는 선후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Q에다가 넣는 거예요. 얘를 Q에다가 넣고 얘 인디그리 얘랑 연결되어 있는 거에 인디그리를 하나씩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0으로 하나씩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인디그리가 0이 된 친구를 다시 Q에다가 넣고 그 친구를 뽑아서 얘랑 연결되어 있는 거에 인디그리도 다 0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인디그리 Q가 빌 때까지 무한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그리 하나씩 올려주고 Q 한 다음에 인디그리가 없으면 전 카운트라고 배열했는데 카운트가 없으면 Q에다가 넣어주고 BFS 하듯이 Q 사이즈가 있을 때까지 해주고 Q에서 뽑아낸 다음에 얘네 그래프마다 인디그리를 하나씩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후 관계가 이제 더 이상 없으면 얘가 이제 Q에 들어갈 수 있으면 Q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했는데 카운트 배열에서 숫자가 찬 게 하나라도 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위상 정렬이 안 됐다란 거겠죠. Q에 들어간 적이 없다란 거겠죠. 위상 정렬이 안 되니까 얘는 사이클이 있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위상 정렬한 순서를 찾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컬 이런 거를 뭐 벡터에다가 저장을 해두면 괜찮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형태가 굉장히 BFS랑 유사하죠. 그냥 저희 여기 카운트 대신에 본래 뭐 썼죠? 비지트 썼죠. 비지트 썼고 그리고 이 비지트가 카운트로 바뀐 거고 여기 Q에서 넣는 게 뭐였어요? 그냥 여기서 방문 안 했으면 바로 넣었죠. 근데 방문 안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뭘로 바뀌었어요? 그냥 인디그리가 0이 됐을 때 넣는 거랑 빼면 그냥 BFS 코드랑 완벽 100% 똑같습니다. 이 두 개만 빼면. 그래서 그냥 위상정렬 기본 문제를 이 정도만 아셔도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들이에요. 연습 문제들. 아까 본 욕심쟁이 판다랑 사회막 서비스예요. 보기에도 되게 어렵고요. 실제로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뭐 힘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7, 8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습 문제인데 이 위 두 개 문제를 가져왔어요. 그래프 위에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를 적용해보는 문제고요. 이번 연습 9번에서 10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 심화 문제인데요. 앞에서 배운 웰노운 DP, 뭐 배낭 문제, 뭐 LIS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요 트리 위에서 요 트리나 그래프 위에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넣어놨고요. 그냥 좋은 문제 두 문제도 넣어봤어요. 위에서 배운 거랑은 관련이 없지만 그냥 순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도 넣어봤습니다. 이걸 여기까지 다 만약에 푸신다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그래도 뭐 어디 대회에 나가도 될 정도의 이해를 가진 수준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DP에 어느 정도의 신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 길은 굉장히 험난할 거예요. 되게 풀기 어려울 거예요. 대신 풀면 그만큼의 리턴은 있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열심히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습 11번부터 16번까지의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다음 강의는 아마 쉬운 내용을 다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게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연습셋은 제가 이번 강의 올린 것도 그렇고 늦어서 보통 일주일 잡아드리잖아요. 이번에 2주일 잡아서 22일까지 좀 잡아드렸으니까 여유 있게 한번 푸시고 혼자서 조금 요 많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기법들을 좀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얼마나 했죠? 1시간 18분.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전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